큰 로봇이랑 복싱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사람이 질 것 같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우리가 현실에서 어디까지 휴머노이드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대체 왜 이렇게 휴머노이드가 핫한 건지 한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미있고 유익한 캐티 테크토크 휴머노이드 편 캐티 지능 로보틱스 연구센터 여러분들과 시작하겠습니다. 패널 소개에 앞서서 스페셜 게스트 중국에서 오신 유니트리사의 지원 모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모신 캐티 지능 로보틱스 연구센터 센터분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니플레이션과 조작 그리고 휴먼 로봇 인터랙션 분야를 주로 연구하고 있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지능로보틱스센터의 정병지 책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습, 강학습 등 로봇 AI 분야를 주로 연구하고 있고 모션 생성을 주로 하고 있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지능로보틱스 연구센터의 정민기 전임입니다. 저는 로봇에 들어가는 비전 그리고 조작과 관련된 지능 증명을 연구하고 있는 전자기술연구원 지능로보틱스 연구센터의 서영경 선임입니다. 저는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로봇용 센서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지능 로보틱스 연구센터의 유지인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지능하고 그다음 공간지능을 주로 연구하고 있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지능로보틱스 연구센터의 김동엽 책임입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캐티 테크토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저희가 이제 센터에서 묻고 떠드는 거 그것처럼 편하고 재미있게 한번 해보려고 한 거니까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오늘 진짜 찐 스페셜 게스트 유지인 연구원님이 편하게 중간에 질문을 하셔서 이야기가 너무 무겁지 않게 재미있게 하도록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유진 연구원님이 캐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거의 딱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1년이면은 한 바퀴 돈 거니까 근데 캐티에서 1년 동안 로봇을 연구를 해보면서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공학 전공이 아니라 경영 전공이어서 아직은 로봇들이랑 낯가리는 사이인데요. 그래도 많은 연구원님들 어깨 넘어 조금 로봇들과 친해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테크토크를 보고 계시는 다른 비전공자 분들도 저와 같이 즐기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낯가리 같지는 않으시는데 자, 지난주에 지님 저희랑 같이 K 휴머노이드 연합 출범식 갔다 오셨는데 네. 혹시 그때 어떠셨는지 이야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국의 휴머노이드 발전을 위해서 산학연 모두가 뭉친다고 하니까 괜시리 저까지 막 설레기도 하고 벅차오르는 그런 순간들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휴머노이드 하면 좀 떠올리는 게 사람마다 달라서 혹시 지니은 뭐가 먼저 떠오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휴머노이드 하면은 사람처럼 두 팔과 두 다리가 있고 그리고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처리해주는 게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요. 이런 휴머노이드를 떠올렸을 때 굉장히 편리할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지만 또 반대로 사람의 일자리를 뺏는 듯한 느낌, 좀 불편한 느낌 이런 양가 감정이 같이 드는 것 같아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휴머노이드의 정의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정확한 휴머노이드의 정의가 뭘까요? 자, 휴머노이드라는 단어부터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휴머는 사람이고 오이드는 사람 같은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영화 보면은 아톰 같은 이제 로봇도 있고 아이언맨 같은 사람 형태이긴 한데 사람 안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것도 있고 과연 우리가 현실에서 어디까지 휴머노이드라고 정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요. 몸통, 머리, 팔, 다리처럼 인간과 비슷한 형태, 그러니까 인간의 살고 있는 환경에 맞춰가지고 적응할 수 있는 그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됐고요. 그리고 균형을 잡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처럼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동작이 가능해야 되고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움직일 수 있는 지능을 갖춰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가 단순히 사람처럼 생긴 인형이 아니라 기계, 소프트웨어, 인지 기술이 통합된 시스템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것이 전체 논리의 출발점으로 적합할 것 같아요. 휴머노이드가 최근 핫한데 세계 각국의 휴머노이드에 관한 관심을 살펴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어마어마한 유튜브들이 많이 올라오는 미국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국은 현재 휴머노이드 분야에서 가장 적극적인 기술 투자와 실증을 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인데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기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피규어 AI,
라고 하는 회사고, 최근 이제 피규어 제로 1과 제로 2를 공개를 했는데, 피규어 1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의 언어 모델을 통합을 해서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대화를 주제로 해서 행동까지 수행하는 모델이고, 이어서 나온 피규어 2 같은 경우에는 BMW 공장 안에서 금속 부품 조립 공장이 실제로 실증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 배터리 연산 능력 모두 다 향상이 됐고요. 특히 이제 손의 기능이 사람처럼 좀 섬세해졌다는 그런 기술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는 모델이 있고요. 전기차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로봇은 처음에는 조금 느릿하다는 평도 있었지만, 최근 보행 속도가 크게 향상되었고 섬세한 동작 그리고 손가락 움직임을 통한 정밀 작업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앨런 머스크가 이 옵티머스 테슬라 공장의 물류와 조립 작업을 점차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질리티 로보틱스의 디짓 로봇이 있습니다. 디짓 같은 경우에는 물류 및 창고 작업을 위해 특화된 이족 보행 로봇이고, 이미 미국 내에서 실제 투입되어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휴머노이드가 진짜 실험실에서가 아니라 이제 현장에서 쓰기 시작한 거로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전엔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연구용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서 실증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미국이랑 중국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중국은 휴머노이드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예, 중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중국도 미국 못지않게 로봇 강국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정부 차원에서는 중국 제조 2025를 통해서 로봇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육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3년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 발전 지도 의견을 발표해서 2027년까지 세계 선도준의 플랫폼 개발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로봇 산업 클러스터가 구축되고 있고요. 산학연 협력 체계와 정책 자금 지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기업 측면에서는 유니트리, 유비테크, 에지봇 등이 이제 로봇들이 개발되고 있고요. 특히 유니트리는 고성능 이족 보행 플랫폼 H1 같은 걸 선보이면서 상용화에 박차를 가해서 지금 저희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유비테크는 가족 및 교육용 휴머노이드를 기반으로 서비스 시장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에지봇은 산업용 작업 수행 능력에 특화된 이제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이렇게 정부 주도의 전략과 민간 기업의 내재와 노력들이 맞물리면서 이제 로봇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근에 중국 유니트리 사에서 올라온 영상을 보니까 며칠 안 됐던 것 같은데 복싱하는 영상 혹시 보셨나요? 아, 예, 맞습니다. 복싱을 하고 사람이한테 이렇게 맞았는데 넘어졌다가 땅을 딛고 일어나는 모습이 사람이랑 정말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정말 놀랐고, 영상 속에 있는 로봇들은 사람 남자 체격보다 조금 작은 로봇이었는데 큰 로봇이랑 격투를 복싱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사람이 질 것 같다고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니트리 로봇을 저도 연구용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모터 힘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작업들, 뭐 점프하는 영상도 나오고 덤블링하는 요즘에 영상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충분히 힘을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저는 그 킥복싱 보면 제가 관심 갖는 거는 이렇게 복싱을 한 다음에 망가지잖아요. 어디 망가지는지가 전 진짜 중요한 그 노하우, 기술?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망가진 지원 한 2대 정도 저 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음 나라로 넘어가면, 저희가 이제 엔지니어링 컨설팅 같은 거 하면서 실제로 제조 현장 많이 가보면 일본 로봇 진짜 많잖아요. 뭐 야스카와랑 화나기랑.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일본 휴머노이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문화적 특징이기도 한데, 휴머노이드를 동반자나 사람과의 인터랙션을 주로 하는 도구로 개발을 많이 해왔었어요. 와. 만화에서 도라에몽이나 옛날에 60년대, 70년대에 아톰이나, 주로 거기서 주인공으로서 롤도 하지만 사람과 인터랙션을 하는 것을 주로 나타나고 동반자적인 역할을 많이 강조하고, 그 방향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아시보가 나왔을 때도 일을 한다기보다는 계단에 오르고 손을 들고 악수를 한다거나 이런 인터랙션을 주 대목으로 삼았고, 그 이후에도 소프트뱅크에서 만든 페퍼라고 하는 로봇이 있어요. 저가화를 하고 쉽게 현장에 도입을 해서 어떤 물리적인 일을 하기보다는 사람을 안내해주고 같이 인터랙션하는 역할에 집중해서 개발했었어요. 일본이 또 특이한 점이, 그리고 이 휴머노이드를 자기 생활 공간으로 들여오는 것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굉장히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거 조금 중요한. 요양원이라든지 노인들의 어떤 생활 보조라든지 이런 쪽에 로봇을 투입하는 거에 있어서 비용이나 이런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낮게 발생하는 편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연구할 때도 잘 받아들여가지고 본받자기보다는 묘사로 삼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여기 계신 분들 어렸을 때인 것 같은데 소니 아이보 기억하시죠? 그렇죠. 성공한 가전으로서의 로봇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보가 이제 강아지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반려 로봇을 상용화한 데가 소니예요. 소니라는 것도 진짜 그 당시에 한창 이제 잘 나가던 소니의 역량들을 집중할 곳을 반려 로봇으로 택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철학, 일본의 특징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K 휴머노이드 연합 이제 지난주에 출범을 했는데 우리나라 휴머노이드 어떻게 보시나요? 큐보가 파이스트 대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서 완전한 인족보행 로봇으로 출시를 했고, 두 번째로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RB 시리즈 중에 이제 Y1이라든지 이제 휠 베이스로 되어 있는 양팔 로봇인데, 그런 로봇들이 출시를 해서 아이로스나 이런 최신 그 학회에서 그 기술들을 발표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의 저희 로봇의 가능성을 좀 확인을 시켜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기관에서는 키스트 휴머노이드 연구단에서 이제 공공안전 그리고 이제 재난 대응을 위한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의 연구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한 나라들 말고 정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근데 대체 왜 이렇게 휴머노이드가 핫한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70년대에도 휴머노이드를 만들었고 90년대 20년 전에도 휴머노이드를 만들었고 그때도 걷는 로봇이 있고 작업한 로봇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AI가 발전해서 휴머노이드가 어느 정도 대화하고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나 지능이 지금 발달했어요.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는 존재가 됐어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 거죠. 근데 로봇 하드웨어도 굉장히 많이 가격이 싸졌어요. 거기와 더불어서 전기차나 드론을 쓰는 저가형 라이다, 내구성 좋은 배터리 기술이 올라가면서 지금은 이제 스타트업들도 마음만 먹으면은 이족보행 로봇을 현실적 비용으로 제작할 수 있겠어요. 대기업들은 더욱더 싸게, 더욱더 많이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더 좋은 휴머노이드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에 더해서 이제 우리는 고령화가 더 큰 이슈잖아요. 기존의 이제 노동력 부족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어요. 이 휴머노이드를 적용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의 가전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걸까요? 좋은 예시가 있어요. 우리 집에 로봇이 이미 있어요. 로봇 청소기로. 그쵸, 그쵸. 그 로봇 청소기가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대신 해주고 있잖아요. 걔가 만약에 키가 커지고 그릇을 들고 식기세척기에 넣는다거나 그리고 냉장고에서 냉동식품을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넣어주기만 해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 바퀴 달린 옷을 돌아다니다가 작업하려고 팔이 있어야겠죠. 그럼 이동할 수 있는 그 위에 팔이 달려 있으면 결국 그것이 휴머노이드가 됐죠. 여러 가전을 합친 가전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될까요? 귀찮은 일을 도와주는 가전제품 좋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라고 생각하시면 휴머노이드에 대한 거부감이 좀 네.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각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이제 휴머노이드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보고 있는데 저희 센터 정덕근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휴머노이드 마치 로봇의 F1 자동차? 그런 것처럼 말씀을 하신 거니까 마치 막 모든 기술들이 모여서 나라별로 기업별로 막 기술을 자랑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휴머노이드가 이제 우리 가지기 금방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게 과한 기대 아닌가라는 생각도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기대가 높아지는 거에 대한 큰 이유가 챗 GPT를 통한 이제 LLM 기반의 그런 효과를 한번 사람들이 느꼈잖아요. 네. 이게 돼? 하는데 다 되니까 요즘에. 맞아요. 예,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고 생각하냐면은 이제 LLM은 하드웨어가 없이 인지 판단을 기준으로 이제 결과값을 도출해내는 과정이었다면 휴머노이드의 최종 결과값은 휴머노이드의 움직임이거든요. 네. 이제 움직임이 들어가는 순간 적용될 수 있는 AI의 수준은 확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사람들의 기대가 단계적으로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단계로 협소한 장소에서 휴머노이드의 지능을 이용한 움직임을 재현한다든지 컵을 지어서 주는 이런 서비스 작업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점차 고도화되면서 제조 작업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단계적인 기대를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이제 영구적으로도 그 기대를 만족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휴머노이드 첫 시간으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이야기가 너무 많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진 연구원님이 이 정민기 전님의 말을 조금 비전공자들한테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제가 맞게 이해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틀려도 혼내지 마세요. 얘기하신 게 예를 들어보자면 카메라나 뭐 MP3 같은 각각 하나의 역할을 하는 기계들을 휴대폰으로 합친 것처럼 하나의 디바이스로 수많은 역할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행동 학습이나 그리고 지능 학습 같은 거를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해야 된다. 차근차근 해야 된다. 이 말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각하는 인공지능도 필요하고 행동을 만들어내는 지능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이 적절하게 이제 조합이 됐을 때 저희가 상상하는 멋진 휴머노이드 로봇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민기 선생님이 정리해 주신 게 이제 일부를 마무리할 수 있을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해 준 것 같은데 여기까지 이제 재미있고 유익한 캐티 테크토크 휴머노이드 편 1부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부로 넘어갈 텐데 그때까지 채널 고정이 아니고 이제 좋아요랑 댓글이랑 주택구 알람 떼꾸알. 알람 네, 알람 설정까지 네 해주세요. 네, 저희도 지금 하러 갑시다. 다시 보게 되세요. 감사합니다.